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소식을 전하는 넝쿨입니다. 김정은 시대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김정은의 마지막 활동 일정은 4월 11일이 마지막이며 이후 현재까지 20일 가까이 지나고 있음에도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일본 신문 기사에 따르면 4월 중순 이후 김정은의 친필 결제 서류가 안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원 열차가 원산에 있으므로 원산에 체류 중이다. 걷는 것을 보았다. 스키를 탔다. 4월 14일 북한이 동해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크루즈 미사일을 김정을 향해 쏴서 폭사해서 죽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 코로나 감염되어 치료 중이다. 심장수술 후 머리에 피가 돌지 않아 뇌사 상태이다 등등 가능한 모든 추론이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모든 추론과 억측을 종합해서 보면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것을 원하는 쪽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김정은이 죽는 것이 이로운 쪽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듯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정은 위독설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혀왔는데요. 우리 정부와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이 건강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 정부와 문정인 안보특보가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 분전에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은 것, 그리고 18일간 나타나지 않은 것 자체가 특이 동향인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대 명절인 15일 당일에는 부초란 국기개양식만이 열렸으며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북한에서 태양절 참배는 조금만 움직일 힘만 있어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무 일도 없이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억측과 추측 속에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 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도 그 정보를 컨택하기 쉬운 고위 관계자의 말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나는 그가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고 덧붙여 혹시나 그가 안 죽었다면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죽었다면 놀랄 것이라니요. 보통은 죽었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인데 말이죠. 또한 외관으로 봤을 때 김정은의 키는 167cm에 136kg의 몸무게, 거의 오차없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회담 때 드러났듯이 김정은의 두꺼운 목, 패기종과 같은 숨소리를 쌕쌕댄 것, 고위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하루 담배를 4갑을 피는 애연가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했으며 고칼로리 스위스산 치즈를 매우 즐기는 것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폭스뉴스에 출연한 미국 의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공개한 1월 25일 구정음악회 동영상을 분석하면 그는 분명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고 말을 한 것이 신빙성 있는 추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정은뿐만 아니라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층 전원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례적으로 미국의 온갖 정찰기들이 한반도를 전부 훑고 지나갔으며 북한에 아무 이상이 없다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북한 전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감청기를 띄웠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북한의 후계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자명한 사실인데 역사를 보면 후계 구도가 명확치 않은 왕조 국가들은 항상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사망했다면 후계 구도가 짜여져 있지 않기에 큰 혼란이 가중될 테인데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 정부는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을 정상화시켜야 할 유일한 주체는 대한민국임을 세계에 선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영토는 우리 영토이고 그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 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중국이 급변 사태를 핑계로 북한으로 진입한다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김정은 후계자로 김평일, 김여정 운운하는 것은 북한 2,400만 주민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의 비정상적인 봉건 왕조는 종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영토는
급변 사태가 발생한 후에라도 신성하게 지켜져야 하며 통일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땅을 합친 것과 크기가 같아야만 하며 제3국의 북한 진입은 침략이라고 간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하며 반드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이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계획 5029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군과 우리군의 군사작전 계획.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 사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하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한반도 영토 해역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 지금 같은 급격한 전세 변화에 우리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와 그에 따른 중국의 개입, 전쟁,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